예, 저는 최근에는 당무에 별로 관여를 안 했었는데, 지금부터 한 6개월 동안은 한반도의 진운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상임고문 늘 따라다니는 직함인데 이번에 또 맡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우리가 한번 겪어봤습니다. 16년도인가요? 16년도부터 17년? 그때부터 한 4년 겪어봤는데,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통상적인 언어로는 잘 안 되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도 뒤끝은 별로 없어요, 보니까. 저는 오늘, 이런 모임을 갖게 된다는 얘기를 이제 조정식 의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건 정권 인수를 위한 준비 모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저는 나이도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 들어갈 일도 없지만은, 가만 보니까 젊은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고, 이 중에서 다음번 정부가 출범하면은, 청와대로 그때는 청와대로 가야죠. 청와대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강요로 입각을 하시든 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디테일한 것보다는 전략 전술은 그때그때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치고 또 새로 입안하고 해야 되지만은 자국 중심성이라는 분명한 방향성만 갖추고 있으면은 이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지켜내면서 남북관계를 정말 평화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국민들이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국 중심성이 중요하고 마침 이재명 대표께서 그 단어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더욱이 트럼프 진영은 일기 때의 전통적인 관료나 합리적인 보수주의자에 의해서 자신의 정책이 제약받았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하에 이제부터는 충성심으로 무장한 인사를 충원해서 트럼프식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견 외교를 강력히 추진해서 당장이라도 저는 우리 의원님들을 워싱턴에 파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민주당도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국민한테 주문을 해가지고 시장이 그나마 좀 안정되게 또 국민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민주당도 일정 기여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민주진영이 글로벌 사우스나 다른 나라와의 외교도 중요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정말 미국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미국에 대한 접촉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무언가 우리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핵심은 물론이고 보수의 텃밥이나 또는 미국 기업들이 있는 중요한 지역도 가서 공공외교를 하는 그런 노력을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단순히 양자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슈가 여러 개 연계되면서 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 지역 분쟁을 조기 종료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중국 정책에 집중하기 위해서이고, 그렇게 되면 인도太平洋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동맹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북한의 대러나 또는 대미 전략적 가치는 그만큼 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큰 흐름을 좀 보고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갈지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앙대 이혜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큰 자리인 줄 모르고 따로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그래도 몇십 년 미국 외교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트럼프의 재선의 의미는 대내외적인 의미에서 미국 예외주의의 종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자유주의, 다자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국의 외교 정책은 끝났고요. 국내적으로 미국이 뭐 인권, 민주주의의 모델이라는 것도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 현 윤석열 정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그냥 크게 보면 냉전이 끝난 이후에 한미동맹을 일정하게 보수진보 정부가 조정해 왔지만 큰 줄기는 전략동맹이라는 걸로 합의가 됐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 전략동맹은 안보에 관한 국권한 이제 협력에서 한미 FTA를 하면서 경제동맹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가치동맹으로 갔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 순서를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가치가 기본이고, 가치 위에다가 안보 협력, 뭐 그다음에 우주 국방, 뭐 경제 협력 이런 식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너무나 잘 아시지만 기본적으로 가치가 외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빅픽처에서 보면 현 윤석열 정부의 대미 외교의 기반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는 야당이 대안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내세울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데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대안적인 외교안보의 기조가 그 돌파구에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안 되고, 상황이 물론 돌파구가 생기면 그 돌파구를 어떻게 더욱더 우리의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현재는 다 깨진 상태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다 깨졌고, 가장 큰 거는 보수 진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한미 간에 이랬든 저랬든 혈맹이 있고, 여기 또 군사 전문가들 뭐 장성들 많이 계시지만 가장 좋았는데, 이번에 팍스뉴스에 있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한미 간에 가장 제도화된 채널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2기의 파장은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절대 그 일말의 낙관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고 교실에서 고민을 해왔는데, 제 고민이 민주당이나 대표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선원 부의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혜정 자문위원이 국방장관 된 거 보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서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보 보좌관과 국방장관,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대령, 소령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간에서 싸우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책임 있고 기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전쟁의 피해와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통해서 국익을 실행하는 이 구조를 깨겠다는 트럼프의 철학이 나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그게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의 장관을 임명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가 가장 크게 주장했던 것, 정말 한번 판을 엎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다. 보통 이렇게 빨리 장관 인선 발표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남아있는 바이든 임기 다 무시하고 내가 지금 끌고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한번 대통령을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 바이든 시기는 우리를 정말 촘촘하게 꽉 억제해가지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숨결까지 조정하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 들어가지 않으면은 튕겨져 나가는데, 이제 윤석열이 그걸 잘한 거죠. 그래서 저희 당에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새롭게 없는 그 구조와 시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이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능력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같이 일할 수 있겠다. 민주당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속된 말로 지나치게 이념적이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가 쭉 봐왔던 그런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하고는 뭔가 거래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정도만 능력이 있다,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깊게 우리는 이런 거에서 다 보여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몇 군데만 맥만 짚어주면서 트럼프의 미국하고도 민주당이 일할 수 있다 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결시킬 것이고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과는 어떻게든 간에 바로 연락 시작할 겁니다. 트럼프가 이걸 기다린 사람이 아니에요. 26, 27번 러블레터를 주고받고 공개적으로 몇 번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기다릴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움직이니까 복잡하게 뭐 구조까지 생각하면 어지럽습니다.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새롭게 뒤집어 엎는 판 속에서 우리의 기회가 뭔지 보고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가자. 전체적으로 윤석열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동맹국이 될래요 하는 그런 조급증 가질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문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통찰력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지금 주신 말씀을 당의 정책 결정이나 판단에 크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